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른바 이 삼김 여사들, 삼김 시대가 아니라 삼김 여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의 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가 어제 됐고, 김 여사가 이 총선 공천 시기에 오선의 김영선 당시 여당 의원에게 이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서 출마해달라. 그러면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파장이 크게 나왔고 해명도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들 오늘 얘기까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농단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도 선거 때 보면은 이런저런 제보가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도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컷오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일단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붕괴하면서 그 메시지를 주변 의원들한테 보여줬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정작 이게 무슨 소리냐며 지금 펄쩍 뛰는다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다 컷오프가 됐고 공천까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펄쩍 뛰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김영선 의원 당사자가 네. 저는 이제 그 사실 무고이다 하니까 이제 그 당사자 일단 부인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걸 보도 안 돼서 만약에 텔레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이제 국정농단이나 공천 개입 불법 이런 거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였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공심위원들한테 대통령이 문자를 하거나 압력을 여면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 공천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처벌됐지만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또는 이제 그 공천에 직접 개입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일단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 사인이죠. 네. 사인이 공관위원한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분 있는 김영선 의원한테 상의해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 가면 어떻겠니? 이런 것도 못합니까? 제가 고향이 합천인데 김태호 선배하고 문자하면서 김태호 선배 그냥 양산에 가십시오. 김동완 잡으러 가십시오. 이 문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인끼리 그렇잖아요. 거기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해가지고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원래 그것도 컷오프고 옮기도 컷오프예요. 만약에 국정을 농단하고 마음대로 그 공천 개입했으면 컷오프 됐겠습니까? 경선의 기회는 죽겠죠. 따라서 이거는 아무런 저는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있다 하더라도 보도만 보면 그냥 친분 있는 사람끼리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이런 거지. 이걸 이게 공무원이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강성필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 야당에서는 공천 개입 드러났다면서 이거 특검 내용에 넣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까 이준석 의원도 보니까 내용을 좀 봤다고 하는데 이거 쭉 보니까 좀 애매해서 자기도 얘기를 안 했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가 맞습니까? 일단 이게 사실로 밝혀지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미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과 상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의를 바꿔서 말하면 그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이면은 괜찮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인이 영부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여의도에서는 이전부터 좀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이 방송에서 다음 주에 용산과 창원에 먹구름이 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방송까지 했거든요. 이 정도로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금 해명이 사실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했다 안 했다를 말을 못해요.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뭐 미수에 그친 거 아니냐, 불발에 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명인 거거든요. 이 말은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혹여라도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직 김건희 여사한테 차마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은 죄형 법정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형 법정주의.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덕의 문제와 정치 문제와 우리 법의 문제는 틀려요. 예를 들어 이게 특검은요. 법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럼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범죄하고 처벌이 법에 규정돼야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냈다 치고 네. 그럼 이게 특검할 때요. 무슨 법을 어겼다고 할 겁니까? 우리나라 법에 뭐 영부인, 공천, 문자금지법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법을 어기가 처벌이 돼야 뭐 이게 특검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 김영란법도 그러더니 도저히 법조문을 좀 보세요. 그런 법이 무슨 법 몇 조를 어겼기 때문에 몇 조에 처벌되기 때문에 특검한다. 그게 없어요. 그냥 비난할 정치적 비난이나 도덕 문제도 무조건 이게 특검이랍니다. 뭐 규범에는 문제 있을지라도 규정에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늘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다 수심이라고 하면은 줄여서 수사를 계속할지 말지 뭐 기소를 할지 말지 한 번 더 보겠다는 건데 자 서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뭐 수심위가 열리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뭐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좀 보십니까? 아마 근데 그 15분이 모여가지고요. 예. 거기는 이제 법조인도 있고 비법조인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한 6가지를 심의합니다. 김건희에서 이제 그 파우치백이 김영란법 어기냐, 또는 이제 그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 어기냐, 그 다음에 그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뭐 이런 걸 이게 그 심의를 해서 표기를 하는 거죠. 뭐 검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그 양쪽의 설명을 좀 듣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서류도 보고 정리한 거, 네. 그리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래가 아마 밤늦게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대 몇. 근데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봐요.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그래서 이제 이원섭 총장은 이걸 따르겠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총장은 레임덕으로 끝났어요. 총장은 13일 퇴임식 합니다. 네. 그래서 며칠 이제 안 아마 남았네요. 중앙지검 수사팀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냥 무혐의를 할 겁니다. 아, 옛날에 무혐의로 예상하시는군요. 예. 뭐 수심에서 무혐의로 놓으면 이게 당연히 무혐의하고요. 수심에서 이제 그 기소 의견 넣어도 이미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중앙지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저는 무혐의한다. 구속력이 없다. 이래 봅니다. 네. 뭐 강성필 대변인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관계성 없다고 하셨지만 파장이 좀 커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심위에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하고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도 서정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 수사팀은 무혐의로 종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게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것을 온 국민이 그 영상으로 봐버렸는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청탁을 한 사람이 내가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청탁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 보시기엔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정 동력의 지지가 되는 어떤 지지율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김 여사들 중에 이제 두 번째 김 여사 한번 볼 텐데 김정숙 여사 얘기입니다. 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딸 다희 씨에게 송금을 했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대신 해명 같은 얘기를 어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송금을 이제 할 그 무렵에 양산저택과 그 은행이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또 가족이 나가기만 하게 되면 꽹가리 치고 스피커 틀고 쌍욕을 하고 이게 초반에 난리였거든 당시에. 그런 상태에서 그 김정숙 여사가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김 여사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제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바깥에는 너무 시끄럽고 은행 가면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쭉 뭐 말 그대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자, 이동욱 변호사님은 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납득이 될 만한 얘기라고 좀 보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궤변으로 변명하는데 더 국민들 화만 돋구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외출의 사진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출도 못할 정도로 포위되고 감옥처럼 해놨습니까? 경호만 해도 몇십 명인데 외출한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게 본질은 누가 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현금으로 보냈고 그 현금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본질이잖아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키더라도 그냥 카드 줘가지고 은행 가서 카드로 보내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계좌 이체하면 되지. 예금이 없습니까 계좌에? 왜 현금을 갖다 줘가지고 FIU 통보되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강성필 대변인 상도 궁금한데 뭐 검찰도 다 아는 내용을 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느냐는 게 좀 야당 측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 해명을 해야지 화만 내고 있냐, SNS에 올린 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김정숙 여사가 잘못된 검은 돈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왜 흔적이 남는 송금을 했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현금으로 갖다 주라고 했겠죠. 이름을 넣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본인이 은행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 명의 경원이라고 하는데요. 경원 수십 명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은행을 따라와서 다른 구설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을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문대혜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지 않고 저런 뭐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문다혜 씨가 지금 한 3년 정도 수사를 받고 있고 문다혜 씨의 지인들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 조사를 3년이나 받고 압수수색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아침 7시에서 7시 반만 되면요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 거 하면 이제 검찰이요 이제 피의자 신분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이제 9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증인신문 출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망신주기 아니냐 하면서 불참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이 출석이 의무는 아닌 거죠? 의무는 아닌데요. 네. 아마 이제 그 이상직 이사장은 나온대요.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한대요. 원래는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반대신문도 하고 자기도 할 말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3명은 불출석을 했고요. 이상직 이사장만 이제 그 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가하는데 뭐 저는 문 대통령이 떳떳하면 원래는 참가해서 반대신문 하는 게 이게 맞죠. 그런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이 마지막으로 3김 여사 중에 마지막 김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얘기로 넘어가겠는데 자,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질문 받으셨을까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네, 어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조사받은 건데 2시간 조사 이어졌는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직선거법 이후에 8월 29일 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이게 재개가 된 겁니다. 이 재판이.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겹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는 9월 19일 날 가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더 빨리 와라 해서 9월 5일 협의해서 간 건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보기에 아니 야당 대표의 배우자가 고작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본인 바깥 빼면 한 8만 원 정도를 다른 정치인의 배우자에게 버카로 계산한 것 때문에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공정한 수사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